전기력은 전기력이 뭔지 알죠? 몰라? 전하를 띤 입자 또는 물질. 전하를 띤 입자가 있죠. 전하의 종류는 뭐가 있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있겠지. 그러니까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 또는 물질이라고 되고요. 작용하는 힘. 어차피 전기력은 힘이니까. 근데 힘 종류가 또 두 가지인 거 알아? 인력. 그렇지. 인력하고 총력. 그리고 인력은 다른 종류의 전하 사이. 길어. 사이에 작용하는 거죠. 저 삐 소리가 나. 이명이가? 멜리소. 그러면 인력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가 인력이죠. 그 다음에 청력은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 작용. 플러스하고 플러스끼리 서로 싫어하죠. 또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끼리도 서로 싫어하죠. 청력을 미는 거죠. 근데 왜 단원의 이름이 원자와 전기력이냐면 원자 안에 들어있는 입자가 있을 거 아니야. 원자의 구조는 화학에서도 한번 배웠고 중학교 때도 많이 할 거예요. 요 안에 양성자들이고 뭐 중성자들이고 이런 거 배웠어요. 이렇게 원자 핵이고 그 다음에 그 주위를 누가 돌고 있다.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거는 양성자고요.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 띄고 있지. 그래서 이거 플러스 표현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중성자죠? 얘는 전기를 안 띄죠. 중성. 그 다음에 얘는 전자죠. 전자는 마이너스 종류,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죠. 그럼 이 입자들 사이에 이 원자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 사이에 전기력을 가질 수가 있죠. 만약에 얘 플러스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원자 핵이잖아. 원자핵은 얘는 안 띄고 얘 띄니까 얘는 플러스겠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어때요? 인력이 적용하겠지. 그래서 원자 안에 들어있는 입자 사이에도 전기력이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자가 뭐 하나만 있나? 또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전자가 두 개 논다고 했을 때 이 전자와 이 전자 사이에는 다른 종류의 전하니까 서로 밀어내야 밀어내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되겠지. 따라서 원자 안에서도 입자들 사이에 전기력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자와 전기력이죠.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뭔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 항상 제일 재미없는 얘기는 뭔 얘기야? 이거 어떻게 해서 발견했냐? 역사적인 얘기를 항상 해야 되는 거야. 처음에 나오는 게 역사적인 얘기. 자, 그래서 그 원자는 기본적으로 원자의 변천사라는 게 있어요. 변천사. 그러니까 원자라는 걸 기본적으로 발견했다 이거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 돌턴이 원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중성 입자. 둥그런 입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변천사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건 누가 주장했냐면 톰슨이 주장한 원자예요. 톰슨이 주장한 원자. 그러니까 돌턴은 그냥 입자 이렇게만 얘기했고 살짝 복잡해진 게 플러스로 된 물질에 전자가 건포도처럼 박혔다 이렇게 톰슨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톰슨은 결국 뭘 발견한 거야?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외우고 톰슨은 전자예요. 그래서 전자를 발견하면서 이게 마치 뭔가
건포도가 박혀 있으니까 얘 모형을 뭔가 좀 표현하자면 푸딩 같지 않냐 해서 푸딩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자의 푸딩, 폼순의 푸딩 모형. 오케이? 그 다음에 변천사가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나 원자를 그리고요. 얘는 여기다가 이제 원자 핵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전자가 돌죠. 얘는 돌아. 얘는 도는 건 아니거든요. 얘는 돌아요. 이 도는 거는 누가 얘기했냐? 러더퍼드가 발견한 내세우 원자 모형이죠. 얘는 얘를 태양이라고 하고 얘를 행성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행성 모형이라고 해요. 행성.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해, 점점 더 복잡해질 때. 그 다음 거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뭐냐면 이 선은 얘는 뭐냐면 껍질이에요. 껍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껍질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공이에요. 전자 껍질이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 고어가 만든 거죠. 전자 껍질이요. 이해갔죠? 궤도라고 했으니까 궤도 모형이라고 하면 됩니다. 미안하죠. 이거 다 해봐야 돼요. 화학에서는. 물리에서는 안 해도 되거든요. 화학은 다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원자의 가운 요건 이제 현대의 과학자들이 만든 모형이죠. 얘를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오비탈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외우는 거 내신은 외워야 돼서 순서 여기까지. 그래서 원자의 변천사. 지금 여기서 보면은 톰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필이다. 어디가 사라져. 자, 톰슨이 여기 지금 전자가 추가된 거 보이죠? 원래 전자가 없는데. 근데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더퍼드는 여기 보이죠? 요거 뭐가 되겠다? 원자핵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원자핵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추가해서 이제 원자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까지 추가해서 이제 그걸 한 거예요. 러더퍼드가.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는 저기 있는데 누가 발견했어요? 더 뒤에 가면 이제 여기서는 없지만 중성자를 발견하는 사람이 체드윅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보어는 뭘 발견했어요? 보니까 전자 껍질을 발견했죠. 전자 껍질 딱 이렇게. 궤도가 전자 껍질이죠. 그다음에 현대의 과학자들은 뭘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오비탈이죠. 요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자 구름이라고 해요. 뭔데요? 확률입니다. 확률. 뭡니까 그게? 전자가 어디 있는지는 확률로만 알 수 있대요. 그게 현대 모형이에요. 전자. 얘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위치를 연속적으로 이은 원을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화학이 좀 더러워요. 이거 지금 물리 시간이잖아요. 화학은 자, 물리는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물리는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화학의 영역이에요. 화학 원 안 했다고 그랬지? 화학의 영역. 여기까지가 딱 물리의 영역이죠. 물리의 영역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할 때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 이 두 개는 공통. 그러니까 전자를 어떻게 발견했냐? 원자를 어떻게 발견했냐? 그렇죠? 전자의 실험이 있어요. 전자 발견한 실험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배웠나 혹시 이거? 음극선 실험이라고 해요. 음극선 실험. 처음 봐요? 오늘 배우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건데 음극선은 음극에서 나오는 선입니다. 요거 이제 빛선자예요. 빛선자. 음극에서 나오는 거다 빛이다. 그래서 음극선.
뭔 말이냐면 요에 이렇게 해서 진공 상태에 관이 있어요. 유리관이 이렇게 있어요. 유리관이 있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자, 요 긴 게 플러스인 거 알고 있어요? 요게 짧은 게 마이너스거든요. 요렇게 음극에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유리 구멍을 뚫어갖고 여기에다가 이제 놓는 거예요. 이렇게 금속 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을 쏙 뚫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뭘 시키냐면요, 방전을 시켜요. 전기를 지지지 한 다음에 이제 내비둬요. 전기에 지지지, 그러니까 너한테 플러스 마이너스는 지지지가 똑같은 거예요. 지지지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지지 하면은 마이너스 극에서 음극선이 실어보니까 요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고 빛이 나와요. 빛이 나와요. 빛이 나오죠. 나와가지고 구멍이 뚫렸잖아요. 그 구멍 뚫린 구멍으로 빛이 나오는 거죠. 빛이 들어가서 이게 굵은 빛이죠. 구멍만 뚫어놓으면 이제 뚫린 구멍으로 빛이 이렇게 새어나오는 빛이 생겨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음극선이라고 해요. 왜냐면 음극에서 나왔잖아요. 음극선이 하고요. 이 실험으로 전자를 발견한 거죠. 그게 뭔 상관이요? 전자는 뭐냐면 입자죠, 입자. 입자 아니야, 전자는? 전자는 입자예요. 그럼 얘가 입자라면, 어떤 질량을 가진 입자라면, 자, 요게 질량을 가진 입자인 거예요. 그 입자라면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이러면 바람개비예요. 바람개비를 넣으면 얘가 지나갈 때 딱 질량을 가진 입자면 얘를 건드리면 얘가 돌아야 돼요. 돌겠죠. 그래서 돌았대 안 돌았대? 돌았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뭔가 질량을 가진 뭔가가 부딪혔기 때문에 돈 거 아니야. 이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 뭐 질량이 없는 빛은 아니고 뭔가 흘러가는 것이다. 질량을 가지고 뭔가 흘러가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자석을 대봤어요. 자석을 대봤더니 이 빛이 휘더래요. 하다가 이렇게 휘어요. 이게 휜다는 얘기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근데 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려면 전기를 띠고 있어야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N에서 S로 이렇게 가는 거 알죠? 배웠나 이거? 이거 언제 배우지? 이거 언제 배우나? N에서 S로 자기력선이 가요. 이거 배우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배우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전자를 만약에 놓잖아요. 그럼 이 전자는 영향을 받아요. 자기장의 영향을. 물론 플러스를 놓잖아요. 양성자를 놔도 영향을 받아요. 다시 말하자면 이 자기장의 영역에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를 넣으면 얘네가 영향을 받아. 만약에 중성자를 놓잖아, 영향을 안 받아. 그러니까 전기를 띠는 입자만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전자가 가고 있는데 자기장을 걸어. 그러면 휜단 말이야, 전자가. 양성자가 가고 있는데 자석 중간에 넣어. 그러면 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진로가 변경되려면 결국에는 이 입자는 전기적인 성질을 가져야 되거든. 근데 여기다 NS를 놨어. 근데 얘가 휜다는 거야. 그럼 얘는 전기적 성질을 갖는 무언가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전기적 성질을 갖는데 그러면 플러스 성질을 갖나 마이너스 성질을 갖나 알아본 거야. 어떻게? 여기에다가 한쪽은 플러스 전기를 걸고 이쪽에다가 또 마이너스 전기를 걸어. 근데 얘가 어디로 휘어? 플러스. 그렇지. 얘가 이쪽으로 휜다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휜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성질 가진다? 마이너스 성질 가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질량을 가진 입자다, 입자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음극선 실험이죠. 이거 이해 갔죠? 근데 이제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가 진공 상태잖아. 여기가 진공 상태니까
여기에 원래 있었던 입자는 아니야. 그치? 아무것도 없었는데 실험했으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시작하는 건데, 이거 뭐 금속판을 바꾸고, 종류를 바꾸고, 뭐 전압을 세게 하든 작게 하든 다 별 센쇼를 해도 어쨌든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금속의 종류를 바꿔도 나온다는 얘기는 모든 질량을 가진 금속은 전부 다 얘를 내보낸다는 얘기지. 그러면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내보낸다는 얘기지. 그러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라는 뜻이지. 이게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 내보낸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다 있다는 얘기잖아. 얘가.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를 가진 애라고 해서 마이너스 전자라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 할 때 그 전자가 바로 이 전자라는 거야. 아 몰랐어? 전자 어찌 그 전자 알았지? 그 이름이 가전제품 이름들은 그래서 전자다. 똑같은 스펠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발견을 했다. 그게 이제 음극성 실험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교재에는 뭐 완자를 보신 분 알겠지만 전자의 발견 보면은 뭐 보이죠? 실험이 음극성에 전기장을 걸어주려고 휘는 거 보이죠? 자기장 걸어주려고 보이죠? 이 휘는 거 가운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바람개비 돌아가는 거 왼쪽에 볼 수 있죠. 볼 수 있다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전자가 가지는 전자의 전하량이라는 게 있어. 전자의 전하량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전기의 뭐야? 양이라는 거야. 그 전기 양측 치면데 얘를 표현할 때 이제 2로 표현을 하는데 원래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야. 쿨롱 들어가서 이거 요새 중학교 때 안 가르치긴 하는데 원래 이게 공식이 이렇게 있어. 쿨롱 이게 쿨롬이든가 롱이든가 맨날 바뀌는데 요새는 쿨롱이라고 하거든. 이게 단위야. 그러니까 1쿨롱이 뭐냐? 1쿨롱이 뭐냐면 1암페어 있지. 이게 전류의 색인데 배우나? 1암페어. 1암페어를 1초 동안 흘리는 거야. 1초 동안 1암페어 흘리는 보선이 이렇게 있어.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1암페어의 전류의 세기로 1초 동안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 보선에. 그러면 여기 전하량의 세기가 1쿨롱이 되는데 1쿨롱이 어느 정도냐면 6.25 곱하기 10의 18 요거 아니야? 10의 18승 개의 전자가 1초 동안에 요 도선에 한 단면을 야 6회 2경 5천조의 전자가 1초 동안 그러면 1쿨롱이야. 근데 그런 느낌을 가지세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1쿨롱이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흘러갈 때 전하량이면 그러면 하나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는 전하량이 얼마일까라고 계산하는 거죠. 어떻게 계산해? 그러면 1쿨롱을 뭘로 나눠야 돼? 하나는 몇 쿨롱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6회 2경 5천조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하나. 지금 1쿨롱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하량이야. 그러면 한 개만 하려면 얼마야? 1쿨롱을 6.25 곱하기 10의 18승으로 나누면 되지. 그럼 이거를 계산해봐. 계산기. 그러면 이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나와. 알았지? 계산하면. 어쨌든 그럼 이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야. 그게 바로 이제 2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전부 다 2가 붙는 거야. 알지? 그래서 교재 보면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있어 없어? 교재 찾았어? 가운데 있지. 그 숫자가 바로 이걸 나누는 거야. 하나의 이해 갔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요게 이제 기본 전하량이다. 교재에 나와 있다. 됐지? 별거 없지?
자, 그 다음에 지우고 짧은 편집해야 돼. 전자를 발견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발견한 게 뭐다? 원자핵을 발견했어. 원자핵을 발견을 했는데 전자가 가장 먼저 발견. 러더퍼드가 발견했다 그랬지. 자, 얘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일단은 이 원자핵 발견 실험이 있어. 이게 뭐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야.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산란은 퍼진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알파 입자가 퍼지는 거야. 알파 입자가 퍼진다 이런 뜻이야. 퍼진다, 퍼뜨려진다 이런 뜻이고. 알파 입자는 뭐냐면 알파 입자가 뭐냐? 헬륨 원자핵이야. 헬륨 원자핵. H2 알아야 된다. 자, 이걸로 원자핵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뭐냐면 형광 스크린이야. 얘가 형광 스크린. 그러니까 형광 스크린은 뭐냐면 여기에 뭔가 와서 부딪히잖아. 그러면 빛나. 형광색이 빛이 나. 부딪히는. 그게 형광 스크린.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주 얇게 벗긴 금속을 놔. 완전 얇게 미친 듯이. 이거 지금 구멍 뚫린 거 아니야 정도로, 그럴 정도로 완전 얇게 벗겨야 돼. 완전 얇게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보면은 그래서 상자를 놔. 상자. 이 상자는 PB가 뭐야? 몰라? 망했어. 나비야 나. 야 외우기도 쉽지 않냐? PB 나비네. 얼마나 외우기 쉬워. 그치? 원소기를 외우란 말이야. 나부를 이렇게 외우고. 자, 그럼 나부를 이렇게 외우면 자, 여기 납상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내부에서 핵을 분열을 시켜. 붕괴를 시키는 거야. 핵 분열을 시킨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방사선으로서가 나와. 하고 빛이 나와. 빛이 이제 나오는데 이 빛이 뭐냐면 요게 알파 입자야. 알파 입자 방금 뭐라고 했지? 헬륨 원자핵 나와. 근데 이 헬륨 원자핵을 맞으면 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납상자에 가서 알겠지? 방사선이야 방사선.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하나만 찍을 때도 거기 웬만하면 안 들어가잖아. 알고 있지? 이렇게 뭐 방사선 표시 있는 거. 그러니까 얘도 엄청나게 에너지가 큰 입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알파 입자가 나와. 이렇게 지 하고 나와. 그 쭉 쏴주는 거야. 쏴는데 여기는 이제 다 맞겠지. 엄청 얇게 된 거야. 근데 이걸 예상을 했어. 어떤 예상을 했냐면 지금 이 이전에 원자핵을 발견하기 이전에 이게 지금 러더퍼드가 발견한 거지. 러더퍼드 이전의 그 원자 모형이 어떤 모형이었어? 아까 했었는데 톰슨 거지. 플러스로 된 물질에 전자가 군데군데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물질이고 입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둥덩둥덩 비어 있는 거고 얘가 입자인 거야. 그러면 물질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금속도 어때? 얘로 만들어져 있을 때 기본 입자니까 다 있겠지? 그러면 전자는 엄청 작은 거야. 엄청 작고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 만약에 알파 입자를 쏘게 되면 그냥 웬만하면 다 여기 가서 붙는 거야. 그냥 뒤에 여기서 이제 형광색으로 빛이 나겠지. 왜냐하면 웬만하면 요게 지금 입자가 전자가 너무 작고 지금 주변이 아무것도 부딪힐 게 없기 때문에 알파 입자가 가서 직진을 내서 여기 뚫고 그냥 다 간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예상만 했어. 이게 예상이야 지금. 이게 예상. 근데 예상이 빗나갔어. 어떻게? 가다가 여기서 빛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나는 거야. 쏘니까. 여기서 빛이 나고 빛이 나고 여기도 빛이 나.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한 여기 배달의 민족 하여튼 여기다 여기 전부 다 빛이 나는 거야. 그럼 예상은 빛나는 거지. 그러면 뭐지 하면서 팅 하고 팅 하고 팅 하고 팅이잖아. 결국에는 이게 여기서 굴절을 했다는 얘기지. 알파에 갔다가 이건 굴절을 했고 지금 얘는 뭐 한 거야? 튕겼으니까 이건 반사를 한 거야. 그럼 이제 이건 왜 그럴까? 자꾸 생각하는 거지. 분명히 뭐 부딪힐 게 없는데 전자는 두렵게 작고 얘가 부딪힐 게 없는데 부딪혀도 전자가 두렵게 작기 때문에 알파 입자랑 부딪히면 그냥 밀고 나가버려야 돼. 그러니까 뭐지? 이러다가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뭔가를 입자를 박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뭔가를 입자를 박으면 알파 입자만한 질량을 가진 애가 있는 거야. 입자가 있어. 그러면 걔를 막고 튕길 수 있잖아. 그리고 가다가 여기 안 맞더라도 이거 좀 보시면 얘가 플러스 뭔가 입자를 플러스를 띈 입자를 갖다 박는 거야. 박으면 또 알파 입자가 플러스 성질이 또 띄잖아. 그럼 가다가 알파 입자가 플러스를 띄니까 얘 플러스야. 가다가 플러스 좋아해 싫어요. 싫어하니까 가다가 재수가 없네 하면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얘가 가다가 이것도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플러스를 띈 그리고 질량이 헬륨 원자핵만한 질량을 가진 플러스를 띈 입자가 존재해야지만이 굴절되는 것도 있고 튕기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입자를 하나 박아놓은 게 바로 뭐다? 원자핵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가운데 원자핵을 발견을 이 알파 입자 산란식으로 했다는 거지. 이해 갔지? 그래서 교재도 마찬가지로 148쪽에 보면 금박으로 시험을 했지? 그래 안 그래? 납산자에서 지금 보면 알파 입자 튀어나와 금박에서 보여? 어떻게 되는지? 웬만하면 다 어떻게 되고 있어? 웬만하면 다. 웬만하면 다 직진이지? 웬만하면 다 여기야. 이게 웬만하면 다 이쪽으로 가는 거야. 웬만하면 왜냐면 원자가 웬만하면 텅텅 비어있단 말이야. 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원자에는 띵! 사실 이만해. 띵! 그러니까 빛을 쏘면 어떻게 돼? 이 원자핵을 막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너무 작으니까. 다 여기가 다 막히지. 재수없어 거기 한번 맞으면 이제 튕기는 거고 그 근처에 가면 재수없어 갖고 휘는 거지. 재수없어 하고 휘는 거나. 그 다음에 정말 정확하게 맞으면 튕기거나 이런 식이야. 그래서 엄청 작게 원자핵을 발견했다. 그런 얘기야. 그게 148쪽에 대한 내용인 거지. 이해 갔어요? 별거 없지? 자, 넘겨서 151쪽을 봐봐. 151쪽에 자료 1번 지금 풀어봐. 자료 1번만 까먹기 전에. 쿨록의 법칙. 전기력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플러스가 이렇게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면 얘랑 당길 거 아니야. 인력 있지? 그러니까 얘가 얘를 당겨 이렇게. 그치? 이렇게 얘가 A고 B라고. 자, B가 A를 당기는 힘이 주황색이야. 그러면 A도 B를 당기는 힘을 계산할 수 있지. 이거 작용반작용으로 같은 거 했었나? 옛날에? A가 B를 당기는 것과 B가 A를 당기는 것 같다. 어쨌든 그거고 이거 이제 전기력 계산하는 거야. 플러스가 얘가 전기를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잡아당긴다는 그 힘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얘를 이제 Q1, 얘는 Q2. Q가 뭐냐면 전하량을 얘기하는 거야. 전하량.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자, 요 거리는 R. 계산할 때 F는 힘인 K 한 다음에 R의 제곱에 Q1, Q2. 공식이야, 일종의 공식.
중력하고 좀 비슷하지 않냐? 중력 공식하고 안 비슷해? 중력 공식 우리 한번 하지 않았나? 얘가 라지 M이고 얘가 스몰 M이고 질량이지.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어쨌든 작용 반작용에서 같고 얘 어떻게 해서 중력 F는 G 한 다음에 아래 제곱에 라지 M 스몰 이거 배운 적 없나? 그치, 이거 중력 공식이야. 완전 똑같이 생기지 않냐 거의? 그러니까 여기는 요 Q1하고 Q2는 전하량을 넣는 거고 전하량의 그게 쿨러. 그 다음에 요 라지 M이랑 스몰 M은 뭐 넣는 거야? 질량을 넣었어요. 그 다음도 똑같지. 여기는 둘 사이의 거리지. 그 다음에 여기 둘 사이의 거리지. 그러니까 둘 다 결국은 뭘 구하는 거냐면 힘을 구하는 거잖아. 힘은 입체적으로 가죠. 입체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때 배운 거 혹시 오랜만에 또 오랜만 아니지. 이렇게 해서 별이 있는데 이 그림 본 적 없나 혹시? 생각나 못했다. 우리 문제. 이 그림이 지금 별이 있는데 얘는 지금 여기 떨어져 있거든.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여기 발. 그다음 얘가 더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2R. 그럼 이 별을 받대. 별의 바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2배가 멀어졌지. 그럼 별의 바퀴가 어떻게 돼? 4배로 감소하지. 이게 공식이 혹시 중학교 때 이거 기억나? 밝히는 거리의 제곱분의 1이다. 거리가 1이야. 그럼 2겠지? 2면 4분의 1이지. 그래서 제곱에 마무리한다는 거 경우 똑같아. 힘도. 이게 지금 이걸 물리적으로는 구면파라고 하거든. 구면파. 구면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 입체적으로 퍼진단 말이야. 힘도 마찬가지야. 힘도 구면파이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멀어지면 얘가 만약에 2배 멀어지면 중력도 4배 감소하는 거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2배 멀어지면 전기력도 4배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곱이 중요한 거야. 구면파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곱이 항상 다 들어가지. 거리의 제곱이 들어간다는 건 구면파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구면파하고 평면파를 옛날에는 배웠거든. 구면파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세기가 감소하는 파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면파라고 들어가는 건데, 평면파는 레이저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 거리가 멀어져도 세기가 감소하지 않아요. 레이저는 일직선으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 내가 소리를 이렇게 야 하면 이렇게 퍼질 거 아니야? 그럼 퍼지기 때문에 앞에서 듣는 게 소리가 크다는 거야. 선생님 그거는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소리도 2배 멀어지잖아. 4배 소리가 작게 들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그린 게 뭐지? 맞춰봐. 이거 뭐야? 소리?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이게 구면파 아주 잘 표현하는 그림인데 여기 이게 와이파이 기지고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이 핸드폰이 와이파이가 잘 터져 여기 있는 사람이 더 잘 터져. 사는 사람이 더 잘 터지. 왜냐하면 기지국과 가까우면 잘 터지는데 기지국에서 이제 전파를 발사를 하잖아. 그러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전파가 퍼져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퍼진 거에 일부를 주워 담는 거야. 근데 얘는 전파가 어때? 퍼지기 전에 잡는 거니까 그만큼 전파가 센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얘는 이미 퍼져버린 빛을 잡은 거야. 잡은 거고 가까이 가져가면 될까요?
퍼지기 전의 빛을 잡기 때문에 얘가 더 밝은 거라고 그랬지. 요거 이해가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힘도 마찬가지야. 힘도 똑같아. 그러니까 힘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가까우면 그 힘이 퍼지기 전에 그 힘을 다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힘을 크게 받는 거야. 전기력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이 제곱을 빼면 안 되는 거야. 제곱. 이해갔지?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어쨌든 이건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되는 거고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하나 풀어보면은 어렵진 않은데 그 149쪽에 가운데 하나 있거든. 가운데 뭐 세 개의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이거 한번 나보고 풀어봐.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는데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2Q 이렇게 있네. 그러면 여기가 R로 R 대입하면 되겠지. K 값은 요거는 쿨롱 상수라고 해서 신경 안 써도 돼. 항상 K 값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이제 볼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얘를 당기겠지. 아니야? 얘가 얘를 당겨. 그럼 얘는 얘를 어때? 당기겠지.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어디로 힘을 받나요?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서 얘한테 영향을 받고 얘한테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R의 제곱은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Q 곱하기 마이너스 Q죠. 근데 이거는 사실 마이너스 Q는 방향은 안 써도 돼요. 이건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방향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거 지금 보면은 얘가 땡기는 게 커, 얘가 땡기는 게 커. 방식이 얘를 좀 전환이 큰데. 그치? 그럼 만약에 계산을 할 거면 이렇게 하면 되지. 계산할 거면 일단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얘는 플러스 Q고 마이너스 Q니까 이렇게 해도 돼. Q, 이거 이렇게. 얘는 플러스 Q인 거지. 그 K 값은 여기 넣는 거지.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냐? K 한 다음에 R의 제곱에 마이너스 붙겠죠? 그렇지? Q의 제곱, 요 값이지. 지금 이 값은 요거지. 그 다음 얘도 한번 해봐. 얘 값도 계산하면 K 한 다음에 얘도 R의 제곱이지? R의 제곱에다가 얘는 뭐야? 마이너스 Q 곱하기 얘는 뭐야? 플러스 2Q지? 2Q. 그럼 여기서 K 그대로 놓고 여기도 마이너스네? 그렇지? 이렇게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R의 제곱에 얼마냐? 2Q 제곱이지? 2Q 제곱. 됐지? 그러면 얘가 지금 더 크지? 얘가 지금 2Q잖아. 얘는 2Q 제곱이잖아. 얘는 Q, 얘가 지금 마이너스 얘는 어차피 방향이야, 방향. 방향이니까 크기만 보면 돼, 크기만 보면 되니까 얘는 절대값 씌워서 크기만 봐. 얘가 지금 더 크지? 이쪽으로 얘가 땡겨 온다는 거야. 이쪽. 그러면 이쪽으로 얼마 힘이 작용하면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지. 이해가지? 절대값 씌워갖고. 이해갔죠? 그래서 B만 지금 해본 거야. B만. 나머지 A하고 C도 할 수 있어야 돼. A하고 C도 할 수 있어야 돼. A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얘를 어떻게 당기지. 얘는 얘를 밀지. 이렇게 하면 돼. 방향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 자, 이거 지울게. 방향까지 계산할 거면 이렇게 하면 돼. 지금 얘는 얘를 당기지. 그럼 당기는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아. 그럼 얘는 얘를 이쪽으로 당기지. 그러면 플러스를 잡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로. 그럼 일단은 다시 계산하면 R의 제곱에 K 한 다음에 Q의 제곱이지. 빨리 계산하면. 그럼 이 힘은 이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당기는 거니까 플러스 한 다음에 K 한 다음에 요 R의 제곱 그대로 놓고 요건 얼마야?
Q제곱이지. 이렇게 Q제곱 계산하면 돼.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플러스 K 한 다음에 R의 제곱 한 다음에 Q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플러스가 남았지.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요만큼 작용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할 수 있지. 얘도 이제 만약에 얘는 얘를 당기지. 얘는 얘를 꺼지라고 하지. 그럼 그 두 개를 또 합력으로 계산하면 돼.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숙박된 전자, 숙박된 전자라고 합니다. 숙박된 전자. 그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구야, 지구. 그 지구 주위를 도는 애가 있지. 뭔지 알아? 달 또는 인공위성이 어디 인공위성이고 인공위성 뺑글뺑글 도는 거야. 그거 왜 돌아? 도는 이유가 있겠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없다면 얘는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줄 잡고 지불놀이 알지? 돌리는 거. 그럼 줄 끄면 어떻게 돼? 날아가지. 마찬가지야. 안 보이는 이 중력이라는 줄이 있기 때문에 얘는 날아가지 않는 거야. 그 만약에 중력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 원의 무슨 방향? 이거 배운 적 없나?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야. 중력이 잡아주지 않는 거야. 그럼 중력이 구속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 여기 지금 뭐가 있어? 원자핵이 있어. 원자핵이야. 그럼 원자핵 주위를 누가 돈다는 거야? 누워서. 그렇지. 전자가 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뭐라는 얘기야? 그건 뭐야? 전기력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질량을 가지면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지. 그 만유인력 알잖아. 질량을 가진 애들끼리 서로 잡아당기고 붙고 있다. 그러면 전기력 말고도 뭐가 있다?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원자핵이 전자를 질량 때문에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전기력과 중력 중에서 중력은 개무시한다는 거야. 중력이 아니라 전기력 때문에 전자가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고 원동을 한다는 거야. 왜? 중력이 너무 작아. 그래서 전기력이 엄청나게 우세하기 때문에 궤도 운동을 한다고 얘기한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숙박돼서 고도는 역할을 한다. 됐지? 그 다음에 넘어가면 됐고. 자, 넘겨보자. 넘겨서 그리고 요거 좀 얘기해볼게. 여기 나왔긴 하는데 전자가 여기 하나 있다. 자, 얘가 LG전자라고 전자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있다. 그럼 얘는 궤도를 지금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얘는 뭐라고 할까? 얘는 삼성전자라고 할까?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이 둘 중에 에너지 들어가. 삼성이 들어가. 그러니까 원자핵에서 멀수록 에너지가 전자가 가지고 지금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을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준이라고 해요. 에너지 준.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럼 지구가 있지. 저번 시간에 그거 배웠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여기 지표면이야. 공이 이렇게 있고 공이 이렇게 있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위에 있고. 그러니까 멀면 멀수록 높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은 얘가 더 커지. 얘가 A 높이라고 마찬가지야. 얘도 여기 지금 기준이 여기면 이 기준에서 멀면 멀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큰 거야. 전자 에너지가 멀수록 크다. 여기까지 갔지. 이렇게 생각해도 돼.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없어? 있지. 전기력. 얘도 잡아당기잖아. 둘 다 잡아당겨.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근데 얘보다 얘가 안 오는 상황이면 안 와. 얘는 왜 안 와? 에너지가 커서. 여기 혹시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 실제로 있는 전자는 게 자유전자는 구속을 받아. 구속을 안 받는 거야. 에너지가 엄청 큰 거지. 구속을 받는 애일수록 에너지가 작다. 제가 볼때. 그리고 그러면 얘랑 얘가 전기력이 더 세, 얘가 전기력이 더 세. 전기력이잖아. 전기력은 에너지가 더 크지. 왜냐하면 여기 사이의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작을수록 전기력이 커지게 있지.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 주기는 LG랑 삼성이랑 누가 크냐? 삼성이 크고. 만약에 전기력은 누가 더 크냐? 그럼 누가 커야 돼? LG가 삼성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알겠지?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남겨가지고 150쪽 풀고 쉬자. 풀고 쉬자. 아, 거기는 같이 풀까? 넣는 거? 1번에 뭐야? 전자. 2번에는 알파입자인 알파입자. 3번에는 플러스 전하지? 그 다음 밑에 전자의 전하량을 2라고 할 때 원자 번호가 Z인 원자핵의 전하량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볼게. 외우는 건 아니고 단순한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 그러면 전자의 전하량을 뭐라고 하자? 문제에서 2라고 하자고. 한 개가 2지. 그럼 두 개는 얼마야? 2지. 세 개는 3이고. 근데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 원자는 중성이야, 중성. 이게 뭐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Li를 적었어. 이거 리튬이지. 리튬은 3번이야, 3번. 그럼 3번이란 얘기는 얘가 양성자 수거든. 그리고 양성자 수가 3개면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도 3개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전자 하나를 2라고 해봐. 그러면은 3개의 전하량은 얼마야? 3이가 되는 거지. 그럼 양성자도 3개니까 양성자의 전하량도 3이가 되는 거야. 이해갔지? 물론 전하량의 종류까지, 전하의 종류까지 표현하면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3이겠지만 어쨌든 크기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을 씌워서 같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Z를 뭐라고 했어? 원자 번호. 그럼 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랑 같냐? 양성자 수랑 같은 거야.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야. 그치? 그럼 문제에서 뭐 물어봤지? 그러면 양성자 수도 Z겠네? 야, 원자 번호가 Z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지? 물어보게 되는 거야. Z인 원자핵의 전하량이지? 그러면 여기 안에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양성자가 몇 개 들었냐? Z개 들은 거지. 그럼 양성자가 Z개 들었으니까 Z에다가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을 곱하면 이게 원자핵의 전하량이 되겠지. 이해가? 안 가면 안 간다고 했대. 갔어? 이렇게 해서 이게 원자핵이 이렇게 했을 텐데 원자핵이 만약에 3개가 있다. 원자핵은 하나고 양성자가 이렇게 해서 3개가 있다. 그럼 여기에 전하량을 알려면 3개에다가 곱하기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은 2고. 그치? 결국에는 Z2가 답이 되는 거지. Z. 이해 갔어? 자, 그 다음에 5번은
원자핵. 전자는 개무시한다고. 그 다음에 6번은 같은 종류까지는 청력. 다르면 그 다음에 쿨롱 법칙.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전하의 곱에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였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원자 내에서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전기적인 인력 작용을 잡아당기는. 됐지? 이제 풀어봐. 그리고 시작. 자, 이거 2에서 한번. BC에 작용하는 종의 크기를 구해야 되겠네. 어쨌든 공식에다 넣어봤어. 거리는 다 똑같나? 플러스 Q 플러스 2Q 마이너스 Q A C. 어쨌든 B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래. B에 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구했어? 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어쨌든 C가 얘를 뭐라 그러지? 왜냐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A는 C를 꺼지라고 할 거 아니야. 플러스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요 거리를 뭐 R이라고 할까? R이라고 나왔니? 수가? 그럼 안 나왔잖아. 거리 같지? 그치? 다 같다고 나왔으니까. R. 여기도 R. 그러면 계산하면 R의 제곱분의 뭐 K 한 다음에 얘 곱하기 겠지? 2Q의 제곱이겠지.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방향이니까 얘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로 잡아. 이쪽은 플러스로 잡아. 오케이? 방향이 같으니까 더해야지. K 한 다음에 얘도 아래 제곱이지? 그럼 얘는 뭐야? 2Q의 제곱에는 똑같지? 그럼 이걸 계산하면 K 한 다음에 아래 제곱에 4Q의 얘를 B에 작용하는 걸 FB, 얘를 FB 됐지? 그 다음에 FC, 얘에 작용하는 것도 해봐야겠네. 얘는 얘를 뭐라고 하겠네? 보세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좋아할 거 아니야. 얘도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오세요 하겠네. 이렇게. 그렇지. 그럼 둘 다 방향이 같으니까 더해야겠네. 마이너스 해도 되고 둘 다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이렇게 놔도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라고 놔도 되고 얘가 얘를 당기니까 마이너스라고 얘도 얘를 당기니까 마이너스 방향 똑같이 캐리 한 다음에 얘는 얘를 당기는데 얼마 들었어? 2R이니까 4R의 제곱이겠지? Q 곱하기 Q는 Q의 마이너스지? K 한 다음에 얘가 얘를 당기니까 거리는 아니지? 아니지.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해야 되니까 Q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얘를 4로 놓을까? 그럼 얘는 8? 그치?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K 한 다음에 4R에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9 방향 같지? 9q의 제곱 9q의 제곱을 얼마로 하자? FC? FC라고 하자. 됐지? 그러면은 방향은 어쨌든 얘는 플러스 방향이고 마이너스 방향이긴 한데 크기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크기 비교라고 돼 있거든. 크기 비교. 그럼 절대값 씌워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 대 얘니까 없애 이런 거. 똑같이 이거 없애면 되잖아. 그지? 얘도 없애 이렇게. 얘도 없애 이렇게. 없애 같은 값이. 그지? 4 대 4분의 4 대 4분의 9. 그치? 양쪽에 4를 곱해? 그치? 1 대 4, 4씩 4 곱하면 16대. 답은 16대. 됐지? 또 없어? 그다음 내겨서 촬영 3번 해봐야지. 한번 하고 또 지금 받을게. 오늘 2명 안 왔잖아. 그 2마리를 위해서 좀 풀어보지. 잘해서 한번. 자료 3번. 왜 갑자기 끝났어? 이미 끝났어. 그거야. 자료 3번에 일단은 얘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A는 확정, B는 모르, C도 모르. 그지? 근데 플러스 전하인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래. 그럼 얘 지금 문제에서 전기력이 0이다. 그치? 작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그럼 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면 반대쪽이지. 그럼 이쪽으로 당긴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 지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그치? 그 다음에 히트는 없어. 그럼 생각을 해볼까?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당기려고 그래. 얘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럼 얘가 마이너스면 일단 되지 않아? 마이너스게 줘봐. 그럼 일단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화끈하게 얘도 얘한테 꺼지라고 하면 되지 않냐? 마이너스로 하면 5. 마이너스면 어쨌든 B는 얘가 얘 오라고 할 거고 얘가 얘 뭐 꺼지라고 할 거니까 어쨌든 이 F는 성립은 하잖아. 이렇게 해보면. 근데 나머지도 성립하는지 봐봐. 얘 전기력이 0이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면 얘는 얘 보고 오라고 할 거고 얘도 얘 보고 오라고 할 거니까 전기력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전기력이 어디냐면 얘랑 얘가 무조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얘가 전기력을 열려면 이쪽으로 당기는 힘 얘가 둘 다 플러스 해버리면 얘 플러스 하면 얘도 얘 보고 꺼지라고 하고 얘도 얘 보고 꺼지라고 하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뭐 이건 마이너스 서로 무조건 얘네들은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 거지. 조합이 무조건 다 같은 전기로 나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요거 아니면 요거 중에 하나겠네. 그럼 어쨌든 전기력 방향 얘 만약에 마이너스로 해봐. 얘가 마이너스라면 얘 당기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얘가 플러스라고 해봐. 플러스가 얘를 마이너스로 하면 이렇게 당길 거 아니야? 그렇지? 지우개. 이거 지우고 여기 놔버리자. 마이너스 이렇게 놔. 그러면 얘한테 전기력 0 되냐? A의 전기력 0 마이너스 이렇게 당기면 돼. 꺼지라고 하면 전기력 0 되고 이렇게 하면 전기력 0 안 돼? 플러스 꺼지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전기력 되잖아. 그럼 둘 다 되는 건데
일단 얘가 돼야지 또.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얘가 얘를 당기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는 안 돼. 얘는 안 된다. 얘는 얘를 꺼지라고 할 거고 얘는 얘를 사랑하니까 얘는 안 되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확정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지? 그럼 이제 문제 풀면 되잖아. 아까 몇 번에서 안 됐다고 그랬지? 3-1번 3-1번. 잘못 본 너 잘못 보면 이렇게 나랑 같이 하는 거야. 정확하게 해야지. A와 C 사이에는 서로 미는 정렬이잖아. 미는 거 맞잖아. 나머지 복수는 없어? 없으면 자유 사건 해야지. 자유 사건. 왜 이렇게 천천히 나가야지 숙제가 적을 거 아니야. 그 제목이 원자의 스펙트럼인데 스펙트럼은 뭔지 알아? 들어봤어? 일단 원자의 스펙트럼이 뭐냐면 요게 D야 D 스펙트럼이 색의 D를 얘기하는데 색이 없는 것도 있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종류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색깔이 빨주, 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쫙 색깔이 뜨는 거야. 해드리고 싶은데 빨주 없어. 주황색 주 있네. 주 노 있다. 노초 있다. 야, 초 있어. 초 한 번만 하고 해. 초파 여기다. 초파 남색이 없다. 그리고 보라색이 없다. 오. 여기서 색깔이 쫙 뜨면 얘는 연속 스펙트럼. 얘 이름이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색깔이 만약에 이렇게 뜨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한 번만 하면 돼. 의지 말고 초, 남색 없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똑같은데 지금 선이 이렇게 나와. 선이 나오고 선이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선이 이제 검은색인 거야. 지금 이건 흰색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검은색이 있어. 그걸 얘를 뭐라고 하냐면 흡수 스펙트럼. 이 선은 선 이름이 흡수선이야. 흡수선. 검은색 선이야. 선이 검은색이야. 검은색. 여기까지 갔지.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 하나가 또 있어. 이렇게 그리고 빨주노 초파는 다행히 안 걸리게.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뒤에가 뒷바탕이 검은색이야. 뒷바탕이 검은색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얘가 이거 주황색이죠. 주황색. 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칼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선이 칼라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선이 칼라. 그러면은 이 선 이름이 있거든. 칼라선 이름은 방출선이라고 하는 거야. 이 방출선은 선이 칼라야. 칼라. 여기까지 갔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세 개. 그래서 얘는
방출선이 있으면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거야. 몇 가지 이해했어? 몇 가지 이해 갔으면 된 건데 얘가 이 스펙트럼이 왜 나오냐면 원자의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야. 이 선이 왜 나타나냐? 그럼 설명을 해줄게. 결론부터 내리면 좀 쉬워. 선을 이렇게 해서 원자 핵이 이렇게 있는데, 원자 핵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렇게 있어. 이걸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게 뭐라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전자 껍질. 전자 껍질은 뭐냐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이야.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이 말하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지.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전자를 놨어. 그럼 전자는 여기 있을 수 있어. 여기도 전자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다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인 거야. 그걸 이었지. 그리고 여기도 전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 그럼 결국에는 선생님 말을 거꾸로 하면 여기는 전자가 있으면 안 되는 영역이라는 뜻이야. 그거 이해가 있지? 그러니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여기고 여기 전자가 있으면 안 돼. 지금 이렇게 해서 전자 껍질을 전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껍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호야, 보호. 아까 보호 얘기했지. 보호의 무슨 모형이었지? 원자 모형이 궤도 모형이었어. 그러니까 왜 궤도라고 했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을 궤도라고 하는 거야. 궤도가 전자 껍질인 거야. 보면 알겠지? 그러면 다시 이제 얘기해볼게. 그러니까 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이 궤도랑 이 스펙트럼이랑 뭔 상관이냐면 아까랑 비슷한데 선생님이 아까 요 위로 갈수록 원자핵에서 벗어날수록 전자의 에너지가 커진다고 해서 작아진다 했어요. 그렇지. 그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전자가 가진 에너지 값이 커진다 그랬지. 커진다. 그럼 전자의 에너지 값이 커진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화학에서 부르는 용어가 있어. 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을 우리가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거. 에너지 준. 이 말을 외워야 돼. 근데 이 값이 연속적이질 않아. 그래서 전자가 가지는 불연속적인 값이야.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이야. 여기까지 했지. 왜 이걸 불연속적이라고 하냐면 봐봐. 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이 크다며. 그치?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에 전자가 가진 에너지 값이 1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는 얘보다 크겠지? 2일 거 아니야. 얘는 3이겠지. 크니까. 만약 정수를 표현하자면. 근데 보호가 뭐라고 했냐면 야 임마 여기는 전자가 있으면 안 돼 임마. 여기는 전자가 있으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 1이지? 3이지? 그럼 2는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숫자를 1, 2, 3이라고 하면 연속적인 건데 1, 3이라고 하면 2가 빠지니까 불연속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전자가 존재해서 안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연속적이라는 말은 뭐야? 1, 2, 3, 4, 5, 6, 7, 8 어느 영역이든 전자가 다 존재할 수 있는 게 연속적인 거고 만약에 1, 3 띄고 여기만 있어 그러면 그게 불연속적인 거지.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값은 전자가 껍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불연속적일 수밖에 없어. 이거 이해가? 그래서 저 보어가 얘기한 게 보어는 뭘 주장했냐면 양자화를 주장했어. 양자화. 그러니까 보어의 양자
양자화가 되는 보어의 양자화. 그럼 보어의 양자화는 뭐냐? 전자는 가질 수 있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이 존재한다. 또는 가질 수 없는 불연속적인 값도 있지. 이해갔지? 그게 보어의 양자화. 다시 말하면 보어의 궤도 모여 있는 거지. 이해갔지? 그럼 다시 볼게. 단순하게 얘가 전자가 에너지가 3이고 얘가 1이야. 그러면 만약에 전자가 이 위치에서 나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전자가 1인 애밖에 못 타. 전자 값이 1이네. 밖에 여기 못 오는 거야. 그럼 얘는 3짜리가 1짜리의 위치로 오려면 에너지를 2를 버려야 될 거야. 이해 갔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면서 여기로 오면서 에너지를 버리거든. 그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나오는 거야. 빛도 뭔데? 에너지야. 빛에너지. 그래서 이런 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은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전자의 움직임이 지금 뭐냐면 이렇게 전자의 상하 운동이지. 상하 운동.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는 의미가 없고 상하 운동을 해서 전자 에너지 값이 바뀔 거 아니야. 그 전자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전자의 상하 운동을 부르는 값을 우리가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 알겠지? 그러면 전이가 되면 전이가 되면 빛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빛이 흡수하기도 해. 그러니까 빛이 흡수하게 돼. 다시 그림 그리면 만약에 얘가 여기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값 10이라고 해봐. 얘는 만약에 5라고 해봐. 그럼 만약에 여기는 전자가 얘 이름을 삼성전자라고 할게. 귀찮잖아. 자 여기는 LG전자라고 할게. 내가 LG전자에 불만 있는 건 아니야. 여기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지. 그럼 에너지를 5를 방출해야 돼. 맞지? 그럼 거꾸로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해봐. 그럼 5를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1번이라고 해봐. 1번. 왜 1번이라고 하냐면 또 화학계에서 과학자들 사이에 약속이 있어. 화학계가 아니라도 과학자들 사이에 왜 껍질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원자 핵이라고 해봐. 원자 핵에서 가장 가까운 껍질이 우리가 번호를 붙였어. 원자 핵이야. 원자 핵과 가장 가까운 껍질은 요거를 1번이라고 이름 붙이고 1번이라고 해요. 1번. 그러면 두 번째는 2번 껍질 이름 붙였어. 그 껍질의 번호를 부르는 말을 우리가 주양자수라고 해. 주양자수.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1번이면 지금 껍질이 1번이라는 뜻이야. 가장 원자핵과 가까운 껍질에 전자가 있다는 뜻이지. 주양자수가 2번이면 전자가 여기 있어. 그럼 삼성전자는 주양자수가 얼마야? 2인 거지. 별거 없지? 그래서 껍질이 실제로 여기도 더 많이 존재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1번 껍질이 있잖아? 그러면 얘를 바닥 상태라고 해. 왜 바닥 상태라고 하냐면 1번 껍질 에너지가 가장 바닥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번 껍질부터는 우리가 에너지가 떠있다 그래서 들뜬 상태라고 해. 들뜬 상태의 전자. 얘는 바닥 상태의 전자. 얘는 들뜬 상태의 전자. 삼성전자는 들뜬 상태고 LG전자는 바닥 상태야. 뭔 말인지 이해갔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라고 하면 에너지가 뭐 하는 거야? 에너지가 방출되겠지. 근데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라고 하면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지. 방출될 때는 방출 스펙트럼이 보여. 이해가? 흡수될 때는 흡수 스펙트럼이 보여. 전자가. 그러니까 뭐 전자가 눈에 보이겠냐? 근데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섭 스펙트럼을 봤을 때, 방출 스펙트럼이 관찰이 됐어. 그럼 이제 이거 뭐 프리즘으로 보는 거거든. 프리즘 해가지고 빛을 이게 프리즘 보면 이게 나눠져 있어. 프리즘 하는데 이런 방출 스펙트럼을 봤어. 그럼 전자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흡수 스펙트럼 보면 전자가 위로 올라가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 돼. 알았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자에서 멀어진다는 뜻이지. 여기까지 갔지? 지금 여기까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실제로 뭐 공부할 때 뭐 얘 에너지를 5로 잡고 뭐 10로 잡고 이렇게 편하게 잡았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공식이 있어. 실제로 공식이 뭐냐면 이렇게 한다. 마이너스 이렇게 한 다음에 n의 제곱 한 다음에 1312 킬로줄 퍼 몰. 여기 공식이야. 이게 뭐냐면 화학에서 몰을 배워. 뭘 배워봤어? 진짜? 몰은 뭐냐면 6.02 곱하기 12 상승했는데. 그러니까 1몰당 킬로줄. 그러니까 1몰이 만약에 몰당 만약에 전자가 0.92 곱하기 12 이상승계가 만약에 1번 껍질에 있다. 1번 껍질에 있다. 그럼 걔네들이 갖는 에너지 값이 얼마냐?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이 마이너스 1312 킬로줄 퍼 몰이다. 1 집어넣으면 그런 거잖아. 근데 만약에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대충 이전으로 이거 4지. 그러면 4, 32, 뭐 300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지. 킬로 계산하기 싫으니까. 자,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얘는 첫 번째 껍질에 가지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주는 거고, 얘는 두 번째 껍질이 가지는 에너지 주는 거야. 전자의 에너지 주는 거야. 여기까지 봤어? 그러면 1312가 커, 마이너스 1312가 커, 마이너스 300 얼마가 커? 얘가 더 크지? 얘가 마이너스부터잖아. 얘는 뭐 300이라고 하면 귀찮으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붙었으니 얘 숫자가 더 작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1번이 이거보다 에너지 값이 작은 거 아니야? 1번이 이거보다 작다. 1번이 이거보다 작다. 마이너스 붙었잖아. 너 물리랑 헷갈리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붙었지. 마이너스 붙으면 이게 더 작은 거야. 물리랑 이제 얘는 그렇게 해야 돼. 약간 화학이랑 저기 화학이 섞여있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가 붙잖아. 그 마이너스가 있으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 거야. 얘가 두 번째 껍질에 있고 얘가 첫 번째 껍질에 있어. 그럼 얘의 에너지 주인은 마이너스 1310이고 얘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300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더 밑에 있는 거야. 얘가 에너지가 더 작은 거지. 마이너스 1312가. 요거 이해가지? 그러니까 물리랑 살짝 헷갈리면 안 된다. 됐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여기다 만약에 3을 넣으면 또 9가 될 거 아니야? 그럼 9 넣으면 어떻게 돼? 또 뭐 3은 9, 1은 9, 2는 안 될 거 아니야? 또 100 얼마가 또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붙이면 껍질을 만들면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여기가 첫 번째 껍질이야. 그럼 두 번째 껍질은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럼 세 번째 껍질은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어. 이해가? 왜냐하면 얘가 1312 마이너스 1310이라고 해봐. 그럼 얘는 마이너스 300이라고 해봐. 얘는 마이너스 100 얼마지? 그러면 내가 숫자를 여기다 1, 2, 3 계속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여기에 지금 에너지 갭 차이가 조금 줄어들어. 계산해보면. 그러면 계속 붙이면 붙일수록 어떻게 되겠어? 껍질이 계속 붙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이해 갔지? 근데 이제 물리에서는, 화학에서는 뭐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물리에서는 마이너스 이렇게 한 다음에 n의 제곱에다가 단위가 이제 물리는 전자볼트예요 또. 그래서 얘는 여기에 13.6 전자볼트가 들어가. 그러니까 물리는 전기를 다루는 전기를 다루는데 화학은 입자를 다루기 때문에 단위가 달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집어넣고 이 집어넣고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교재에는 전기가 나왔나? 이 공식이 160쪽이 있어. 그래서 물리가 나오는 거야. 물리가. 요거 이해 갔지? 나왔어? 찾았어? 13.6? 전자볼트? 요까지 이해 갔지? 그렇게 돼. 할만하지? 어렵나? 지울게. 지우자. 자, 이제 이 얘기를 해줄게. 자, 껍질을 그냥 좀 펼칠게. 귀찮아. 이렇게 꼬기가 귀찮으니까 원으로 만들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꼭 펼칠게. 펼치면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껍질이야. n은 1. 이게 주양자수의 기본. n은 1, n은 2, n는 3, n는 4, n는 5. 야, 안 붙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요 껍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껍질이 이렇게 있는데 그려볼 텐데 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전이라고 했지. 그러면 전이를 시킬게. 2에서 1. 자,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5에서 1. 6에서 1.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잖아. 그럼 선생님이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지. 그러면 요 때는 자외선을 방출해. 실제로. 자외선 방출.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그럼 이때는 가시광선을 방출해. 그 다음에 하나가 남았지? 얘는 4에서 3, 5에서 3, 6에서 3. 됐지? 그럼 요건 뭘 방출해? 적외선을 방출해. 그 자외선이 에너지가 커? 가시광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고? 니네 저기 이거 빛 맞으면 암 걸리는 게 뭐야? 자외선. 자외선 뭐 피부 암 걸린다는 얘기 들었어? 많이 맞으면? 에너지가 세서 그래. 그래서 자외선이 에너지가 가장 크고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게 지금 이 길이에 비례하게 돼 있어. 빛 에너지가. 무슨 말인지가? 그러니까 만약에 얘랑 에너지 누가 커요? 얘가 더 큰 거야. 클수록. 그러니까 이 5개의 자외선 중에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얘야, 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봐봐. 얘가 커. 자, 이거 써볼게. 얘가 커요. 2에서 1이 커요. 지금 여기에 6 있지. 6에서 2로 떨어지는 게 커요. 자, 이렇게 애매하게 문제를 내면 짜증날 거 아니야. 누가 클까? 자외선이 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가시광선이더라도 야 자외선이야. 그래도 내가 자외선인데 임마 이런 거야. 지금 느낌 알아? 가시광선 중에 센 애야. 근데 얘가 붙어보려고. 난 그 자외선이야. 어디서 감히 이런 거거든. 아무리 그래도 자외선이 작아도 얘보다 길어요. 지금 이해 갔지? 순서가 이거.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셉친다고 얘가 깝친다고 여기 와서 길이지 않고 야 내가 더 크지 않으면 안 돼. 가시광선이 에너지가 큰 거야. 그러니까 길이가 길수록 에너지가 큰 건 맞지만 가시광선이 자외선한테 깝치면 안 되고 적외선이 가시광선한테 깝치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지? 그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빛을 방출하는데 이때는 무슨 스펙트럼 나오는 거고? 빛을 방출하니까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빛을 에너지를 계산하고 싶어. 여기서 빛이 나중에는 이제 나오는 빛이 뭐냐면 광자가 되거든. 빛 입자를 광자라고 해. 알겠지? 빛 입자. 그 광자의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 계산할 수 있겠어? 2는 이렇게. 광자의 에너지는 하이파이브. 플랑크 상수, 이건 상수니까 상관없고 버리고 진동수에 비례하는 거야. 진동수에 비례하는 거야. F 진동수다? 이거 모르면 안 돼. 진동수. 상수는 몰라도 되는데 F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2비트하고 2비트하고 진동수가 커요. 그러면 2비트야. 2비트하고 6비트하고 누가 커요? 2비트 큰 거야. 진동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쓰면 플랑크 상수 다시 쓰고 람다분의 C가 됩니다. 수식이 하나 나와. 왜냐하면 여기 C가 뭐냐면 칸델라라고 합니다. 칸델라 이게 빛의 속력을 얘기하는 거야. 배웠지? C 안 배웠나? 빛의 속력?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파동에서 오는 식인데 파동에서 오는 건데 요게 그 C는 속도 V는 계산을 할 때 람다 곱하기 F로 계산을 하거든. V가 원래 파동 속력 계산할 때 그래. 파동의 속력을 계산할 때 이게 속력 V가 속력이 얘는 벨로시티 처음에 배웠지. V가 속력이 맞지. 그 다음에 얘는 파장이야 파장. 그 다음에 얘는 진동수. 근데 이제 빛의 속력을 가지고 할 거니까 빛의 속력을 칸델라라고 하니까 C는 람다 F가 되는 거고 다시 이걸 이제 F에 관해서 바꾸면 F는 뭐가 되는 거예요? 람다 분의 C가 되는 거지. 그래서 F 대신에 람다 분의 C를 넣은 거야. 넣었어. 이렇게. 요거 이해 갔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거 해야 돼. 얘가 뭐지? 람다가 파장이란 말이야.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큰 거지. 이거 조심해.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는 큰 거지. 여기까지 해봤어? 그러니까 빛에너지 계산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질 때 빛에너지 광자 에너지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하는 게 또 있어. 만약에 내가 얘에서 열로 얘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에너지 빛에너지 얼마나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차이만큼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계산을 되지. 무리로 했다. 13.6 n의 제곱이 요게 지금 뭐야? 만약 2번에 전자가 있을 거면 2번에 있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 값은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빼기 n의 제곱한 다음에 13.6 그러니까 2번였다 대입 1번였다가 대입 그러면 얘가 가진 에너지 값에서 얘가 가진 에너지 값을 빼면 그 차이만큼 뭐가 나온 거야? 빛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하이파이브로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공식이 그게 나온다고, 그지? 그래서 이해가? 좀 어렵나? N제곱분의 13.6 이게 뭐냐고?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 그러니까 N이 주양자 수. 이게 지금 1번이지. 내가 여기에 있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중위가 얼마냐를 알고 싶으면 요 1번의 껍질에 있으니까 2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만약에 2번 알고 싶으면 여기다 2 대입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빛이 에너지가 얼마 나와요? 그러면 얘가 가진 에너지와 얘가 가진 에너지의 차이로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에서 얘를 빼야지. 2에서 1을 빼는 그렇죠. 2에서 1을 빼는 거지. 2에서 2를 빼는 거지. 그럼 계산이 1이 더해요. N제곱 1이 더 많다고? 2가 더 많잖아. 정신 차려. 원자에게서 멀수록 에너지가 더 컸었지. 기억을 정신 차려. 마이너스 나오니까 헷갈리지? 그래서 얘 마이너스고 만약 마이너스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럼 결국엔 숫자가 커요. 이해 갔지?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이거를 사실은 나는 지금 이걸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해주지만 이걸 먼저 그린 다음에 이걸 붙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봐.
스펙트럼을 이렇게 해서 그리는데 만약에 이쪽이 빨간색이야. 그 다음에 이쪽이 보라색이야. 빨간색이 에너지고 보라색이 에너지고 실제로 알고 있어. 보라색이 더 커. 맞아. 보라색이 더 커.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 실제로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서 크다.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얘랑 얘 중에 에너지 누가 커? 그럼 얘가 큰 거야. 보라색 쪽으로 붙었잖아. 여기까지 얘 같지?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요걸 그려볼게요. 2에서 1을 그려볼게. 만약에 좀 작게 해볼게. 이렇게 여기까지 할까? 아이씨 여기까지 할까? 1, 2, 3, 4를 보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그릴 수가 있거든. 떨어진 걸 다 그리려면. 그러니까 4에서 1번 해가지고 떨어지는 에너지 다 그려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릴 수 있어. 더 없잖아, 선. 그치? 6개를 그릴 때 이거 너무 많으니까 요것만 해보려고. 너무 많아서.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 가장 큰 게 뭐야? 얘지. 얘가 가장 크잖아. 얘를 요대 그렸어. 그러니까 얘 때문에 발생하는 빛이 지금 이건 거야. 여기까지 해봤지. 그러면 얘 때문에 발생하는 빛을 에너지가 얘가 얘보다 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얘보다 크지. 길이가 더 길잖아. 그러면 얘가 더 기니까 이렇게 하고 얘는 그 옆에다 이렇게 하나 붙여. 얘가 또 에너지가 작지. 그 옆에다 붙이는데 이걸 한 번 더 벌려야 돼. 그러니까 요 갭을 벌려야 한다고. 왜? 지금 얘랑 얘의 에너지 차이는 이만큼이지. 얘랑 얘의 에너지 차이는 요만큼으로 더 벌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갭을 더 벌려야 된다고. 지금 요거 얘가 그래서 3개면 3개를 그리는 거야. 그럼 여기 2개지. 그럼 2개면 어쨌든 여기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 요 하나 남았지. 그럼 하나도 또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이 6개가 나오는 거야. 이거잖아. 그럼 얘는 선이 더 많이 나오고 있지. 그래서 이걸 보고 사실 이걸 그리는 거지. 얘를 분석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전자는 뭐가 있다? 껍질이 있다 이런 거지. 껍질이 없으면 이 선이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선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뭐가 있다? 전자 껍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가? 보어가 알아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갔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만 하면 이쪽 갈수록 에너지가 크고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 진동수도 크지.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어떻게 돼? 짧아지는 거야. 왜? 여기서 했잖아. 짧을수록 클수록 에너지 크다. 알았지? 요것도 시험 엄청 잘 봐요. 이 정리를 잘해야 돼.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해. 알았지? 그러면 내용이 지금 거의 끝났거든? 150쪽도 끝났고 160쪽도 끝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요 얘기를 좀 할 건데 만약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하나를 더 보여줄게. 여기에다가 칠을 하나 그렸어. 7번 껍질을 그렸다. 7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뭐 나올까? 자외선 가시광은 적외선비. 티트를 줬잖아. 자외선 가죠. 그러니까 2번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가시광선이나 좀 틀려. 왜냐하면 선생님이 1번으로 떨어지면 좀 자외선이죠?
그럼 2번으로 떨어져도 자외선이 나오는 게 있어? 있어. 왜? 6, 2, 3, 7부터는 이 길이가 얘랑 맞먹어. 그래서 자외선으로 변해.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틀리지 말고 그냥 알고 있으면 돼. 7번에서 2번 이상부터는 뭐다? 자외선이다. 그 이상부터는 자외선이다. 숫자로 항상 0점. 맞아. 그러니까 6에서 2번까지는 가시광선이 안 돼. 이제 7번 넘 7에서 2번부터 자외선이야. 알았어?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에너지가 커지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 이름 외우는 건데 이거 사람 외워야 돼. 얘를 라이먼, 자라, 발목, 하시에 계열이야 계열. 무슨 계열이니 하고 물으면 자외선은 라이먼 계열이에요. 가시광선은 발목 계열이에요. 하시에는 적에서는 파시엔 계열이에요. 사람 이름을 따서 외우게 돼요. 알겠지? 그러면 진짜 다 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다 될 것 같은데? 이제 161쪽 풀면 되는데 자, 1번 봐봐. 1번은 연속. 그치?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고온의 기체가 방출한 선 스펙트럼이다. 방출했으니까 무슨 뭐겠어? 방출 스펙트럼. 그 밑에는 저온의 기체가 검은색 나오는 거야. 흡수. 그리고 고온의 원자 모양은 전자의 에너지는 양자화. 아까 기억났죠? 모르겠어. 양자화. 그리고 그 밑에 원자에 속박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을, 에너지 상태를 5글자인데 얘가 에너지 준위. 그 전자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에너지 흡수가 돼서 에너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전위. 그 다음에 전이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는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차지. 에너지 준위차. 그리고 뭐에 비례하냐면 아까 공식 진동수에 비례했지. 진동수. 그리고 얘는 하나 빠진 게 라이먼이 빠졌네. 라이먼. 그 다음에 가시광선형의 빛을 방출하는 계열은 발목. 밑에 거 풀어봐요. 그 러더퍼드가 행성 모형 얘기지. 기억나? 근데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은 뭐냐면 원자핵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이제 전자가 돌 거 아니야. 전자가 도는데 궤도는 없어. 궤도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행성 모형이고 그 다음에 보호거가 궤도 모형인데 보호거는 뭔 차이냐면 원자핵이 이렇게 있잖아. 얘는 껍질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흡수해야지만이 전자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껍질이 있어서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진 궤도가 있는 건데 얘는 궤도가 없어. 그러면 궤도가 없다면 정해진 틀이 없다면 양성자가 전자를 자꾸 당기니까 얘가 하면서 이렇게 해서 붙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전자에 붙어버리면 결국은 양성자랑 전자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했어? 전기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소멸이지 소멸. 전자의 소멸. 그러니까 전자와 양성자가 떨어져서 존재하는 걸 설명을 못해. 얘는 정해놨지. 야 여기 이렇게 딱 궤도가 있어. 못 가. 가려면 쉽지 않아. 근데 얘는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땡겨버리면 붙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가서. 그래서 이제 이게 원자의 붕괴로 이어지는 거지. 원자의 붕괴. 붕괴가 여기서 뭐 얘기하냐면 원자의 존재 자체는 전자하고 원자핵이 떨어져 있는 게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원자핵과 전자가 떨어져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입자로서. 근데 만약에 원자핵이 땡겨서 땡긴 데로 와서 붙어버린다면 원자는 붕괴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궤도가 존재해야 되고 쉽지 않은 요 붙어버리는
붙는 게 쉽지 않은 궤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가 자꾸 붙으면 붙을수록 어떻게 돼?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면은 그만큼 빛을 어떻게 돼? 계속 방출해야 되겠지? 그럼 계속 빛을 방출하다 보면은 연속적인 빛이 방출되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연속 스펙트럼이 안 나오는데 선 스펙트럼 나오는데 그래서 러더퍼드는 네 모양은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 그 얘기야. 그럼 이해가 가나? 그거? 61쪽에 5번 5번은 뭐냐면 그거지. 이렇게 1, 2, 3이지. 전자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치? 1인 상태에 있는 얘는 에너지 얼마나 가지고? 2원. 얘가 2원. 그러면 얘랑 얘 얼마냐고 물어본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문제를 봐봐. 양자수가 2인 상태, 두 번째 껍질하고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구하래. 그렇지? 그러면은 요거 에너지 얼마였어? 마이너스 계산할 때 아까 어떻게 되겠어? n 제곱분의 14.6을 하지 않았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2를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2를 대입하면 이제 얘 값이 마이너스 13. 이렇게 돼. 근데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3.6이고 1 대입한 거야? 1 대입한 거. 2 대입하면 2, 4분의 마이너스 13. 계산 안 할게 그냥. 계산 뭐하러 이런 거를 항상. 그럼 얘는 9분의 마이너스 13.6이지. 그렇잖아. 그럼 굳이 비례식이 뭔 줄 알면 이 13.6을 굳이 쓸 필요가 있냐는 거야. 내 말은 속어를 시키면 되니까. 그러면은 1일 때 1이면 2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요거는 4분의 1로 하면 되냐? 맞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1일 때 마이너스 1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2번? 얘가 2번이야. 그럼 얘는 얼마냐는 거야? 그러면 2원을 마이너스 사실 필요 없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소가 별로 안 타. 그렇지? 이것도 다 소가 하는 거야. 이게 다. 됐지? 그러면 2원일 때 1일 때 2원이라는 거지. 비례식 쓰는 거지. 그러면 2일 때는 얼마게 하는 거잖아. 아니 4분의 1일 때지. 1일 때는 2원이면 4분의 1일 때는 얼마게 하면 되잖아. 다시 1일 때 2원이면 9분의 2지? 9분의 1일 때는 얼마게 하면 나오냐? 얘 계산 내문을 봐야 4분의 2. 이거 계산. 얘는 9분의 그렇지. 얘는 9분의 됐지? 이렇게 하면 또 3-3 전자가 에너지 이거 아까 했잖아. 이거 했어. 보호 에너지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전자 에너지 얻으면 전자가 이 껍질 사이에 있을 수 있어? 안 된다니까. 보호가 안 된다잖아. 정답이 뭐라고 했어? 3번에 55x. 55x. 존재할 수 있다. 땡. 그러면 제가 3-2번 5xx라고 아, 3의 55x. 55x. 3의 55x. 55x. 2번 2번에 양자수가 큰 거 맞잖아. 전자 에너지야. 여기 놓고 얘 놓고 얘 놓고 얘가 그냥
양자수 크다는 건 껍질이 크다는 거. 또 양자수가 번호 순서가 번호 중에 전자 껍질 번호. 또 나머지 아무리 됐어? 우리 이제 테스트 봐. 테스트. 숙제는 166쪽까지 봐야 되겠네. 166. 많아졌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아무리 지도를 늦게 빼려고 해도